안녕하세요. 덕서고등학교 물리교사 이덕훈입니다. 1교시에 수능 특강을 잘 들은 걸로 생각하고 3교시에는 선생님이랑 간단한 문제풀이 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파트예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부분. 교과서 21페이지에 그림 1-17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야 될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막대가 있고요. 이 막대 오른쪽에 실이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하나 매달려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받침점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받침점. 이 물체의 무게는 60N입니다. 60N이고 왼쪽에 있는 지점은 우리가 P점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지점은 Q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P점에서부터 아까 60N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P점에서부터 요 물체가 매달려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1m, 그 다음에 물체가 매달려 있는 지점부터 Q점까지의 거리를 2m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막대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이 막대는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때 이 막대가 평형을 이루기 위한 요 Q점에 작용하는, 즉 실이 당기는 힘의 크기가 얼마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안정성, 결국 역학적 평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받침점이 막대를 떠받치는 힘, 수직 강력이 되겠죠. Fp점에 작용하니까 이제 FP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실이 잡아당기는 힘, FQ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체가 역시 막대를 잡아당기는 힘, 무게만큼 60N의 힘이 작용하게 되겠죠. 이때 막대의 질량을 무시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막대 자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힘의 평형 그리고 돌림 힘의 평형,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먼저 힘의 평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면요.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이 힘은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른쪽 또는 위쪽 방향을 플러스, 그 다음에 왼쪽, 아래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힘, FP, 그 다음 FQ, 얘네들도 역시 플러스 방향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FP 더하기 플러스 FQ, 그 다음에 60N은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0. 이 모든 함의 힘이 합이 0이다. 힘의 합이 0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힘의 평형만으로는 우리가 요 FQ라는 힘을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돌림힘의 평형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 돌림힘의 평형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전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축은 이 막대의 어느 지점을 회전축으로 하든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특히 힘이 작용하는 지점을 회전축으로 해주는 게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하려는 힘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가 구하려는 힘의 크기가 FQ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FP 또는 60, 요 두 지점을 회전축으로 잡아주면 되는데, 요 FP라는 힘은 우리가 힘의 크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요 지점, P점을 회전축으로 잡아주는 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에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전축을 잡아주면 역시 60N은 시계 방향, 회전축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고 돌림힘, 그 다음에 FQ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돌림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 우리가 플러스, 반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로 계산을 해주고요. 돌림힘의 크기는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곱하기 힘의 크기이기 때문에 1 곱하기 60N, 그 다음에 얘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FQ는 0이다. 그래서 우리가 FQ의 값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위에 힘의 평형에서 보면 FQ의 값을 우리가 찾아냈기 때문에 FP의 값 40N이다 라는 것도 함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안정성에서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돌림힘의 평형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회전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잊지 말고 반드시 꼭 기억하시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를 풀었을 때 녹화해 놓은 영상을 미리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선생님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머리를 많이 이제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학생들이 어지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 말소리하고 이 입모양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비슷한 문제예요. 비슷한 문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대가 하나 있고, 이 막대에 받침점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받침점은 끝에 있진 않고요. 이렇게 애매한 위치에 있고, 또 역시 애매한 위치에 물체가 이렇게 하나 놓여져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요 점, 왼쪽에 있는 받침점을 우리가 O점, 그 다음에 요 받침점을 P점이라고 할게요. P점. 자, 이 물체의 질량은 2kg입니다. 그리고 아까와는 좀 다른 게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문제에서는 막대 질량이 없었지만 이 문제는 막대 질량이 주어졌어요. 4kg입니다. 막대 질량이 4kg. 자, 이때 문제는 요 5점에 작용하는 막대의 5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이 막대의 P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얼마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역학적 평형,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이용하면 되겠죠. 이 받침점 사이의 거리가 6m, 그다음 받침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1m, 그리고 요 막대 전체 길이가 8m가 되겠어요. 8m. 그러면 이제 요만큼이 1m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요만큼의 길이가 1m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문제에도 설명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힘을 정확하게, 막대에 작용하는 힘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을 적절하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회전축을 잘 잡아서 돌림힘을 이용해 구하면 우리가 문제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을 표시해 봤는데, 이 O점에 작용하는 힘을 FO, 그 다음에 P점에 작용하는 힘을 FP, 그 다음에 이 물체가 막대를 누르는 힘 20N, 그리고 이 막대는 질량이 4kg이 있기 때문에 이 막대에 작용하는 중력 4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먼저 문제를 해결해 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위쪽 방향을 플러스, 아래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FO와 FP는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FO 더하기 FP라고 해주면 되고요. 40N과 20N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0 요 힘을 다 더했을 때 0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돌림힘의 평형을 구할 건데요. 돌림힘의 평형은 회전축을 어디에 잡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힘이 작용하는 곳, O, 그 다음에 P, 그다음 40N의 막대 중력이 작용하는 질량 중심, 그 다음에 이 물체, 2kg짜리 물체가 막대를 누르는 힘이 작용하는 곳, 요 20N의 힘이 작용하는 이곳. 자, 요 네 군데 중에서 한 곳을 회전축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힘이 주어지지 않는 지점, 힘이 주어지지 않은 지점을 회전축으로 잡으면 이 힘의 크기가 돌림힘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5점을 회전축으로 잡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요 P점을 한번 회전축으로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또는 40N, 20N 요 지점을 회전축으로 잡아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 것도 연습이 될 겁니다. 자, 회전축. 물론 다 같은 값이 나오겠죠.
동일한 값이. 자,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게 되면 40N, 20N이 작용하는 힘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려는 돌림 힘, 그 다음에 FP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돌림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을 플러스 방향, 반시계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 돌림 힘의 크기는 이렇게 되겠죠. 돌림 힘의 크기 자체가 이제 거리,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곱하기 힘의 크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질량 중심이니까 4m, 전체 8m니까 4m가 되겠고, 그 다음에 20N이 작용하는 여기까지의 거리는 6m, 1m, 그래서 7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FP는 회전축으로부터 6m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6 곱하기 FP가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얘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FP는 50N의 값이 나온다. 그래서 요 힘의 평형을 구하기 위한 힘의 평형을 통한 요 식을 활용하면 우리가 FP의 값을 구했기 때문에 FO의 값이 10N이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얼굴에 가려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얼굴을 잠시 이렇게 없애면 10N이라는 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얼굴이 다시 짠 하고 나타나면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조물의 안정성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선생님이 아까 첫 번째 문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 때도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이용한다. 그리고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이용할 때 힘의 방향을 잘 고려해야 된다.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 그 다음에 막대에 처음에 가장 기초적인 거는 막대에 정확한 힘을 표시해주고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면 회전축을 어디로 잡느냐. 물론 처음에 연습할 때는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모든 곳을 다 회전축으로 잡아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디를 회전축으로 잡으면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느낌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구조물의 안정성에 관련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4교시부터 이제 7교시까지 많은 수업을 들을 텐데 의자에만 앉아 있으면 좀 찌뿌둥하니까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쭉 기지개도 한번 피시고 의자에서 한번 일어났다 앉았다도 하시고 이렇게 좀 몸을 풀면서 옆에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친구들도 만날 텐데 그러지도 못하니까 매점도 갈 거고 집에 있는 대신에 혼자서라도 이렇게 몸을 좀 풀면서 강의를 끝까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에 만나요.